반갑습니다. 가인즈 캠퍼스 회원 여러분. 오늘은요, 경력직 신입 DRI 중고 신입 원하신다고요? 50대 중고 신입 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60대가 20대보다 많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일자리 참여 현황입니다. 실제로 노동하고 있는 노동인구가 20대 노동인구보다 60대 노동인구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절대 인구도 많거니와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가 많은 사회가 됐죠. 그런데 최근에 벌써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아마도 이 영화가 나올 때에 지금 현재 제가 오늘 말씀드릴 현황과 비슷한 현황을 아마 미국 사회도 겪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버트 드니로 이 멋있는 사람이 70대의 노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앤 해서웨이가 열정 많은 30대 CEO로 등장해요. 그리고 영화 제목이 인턴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배경은 정책적인 프로그램으로 시에서 그런 정책을 진행을 합니다. 60대 이상의 시니어가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에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면 정부 지원금이라든가 세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 새 인턴 벤이 사실 이 공간이요. 이 벤이 전에 일했던 출판사입니다. 잡지사이죠. 잡지 출판사의 공간을 리뉴얼해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앤 해서웨이의 회사에 전에 이 회사에서 인쇄 담당 책임자로 근무했던 벤이 인턴으로 입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영화의 장면을 보면 벤이 이 회사에 입사해서 가지고 있던 어떤 직장 생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리고 팀워크를 추구하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들의 개인적인 상담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의 이미지들을 잘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극화시켜서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죠. 협상 일부에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인턴 영화 재밌게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이제 최근에 MBC에서 그런 드라마가 좀 나왔죠. 이 꼰대 인턴이라고요. 이제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제 김웅수입니까? 곽철용입니까? 김웅수 이름을 잘 모르고 곽철용이라고 아시죠?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렇게. 묻고 더블로가 이거 기억하시죠? 대표적인 꼰대 이미지입니다. 영화 배우 중에서 대표적인 꼰대 이미지인데 50살 팀원과 25살 팀장. 원래 이렇게 역할이 바뀌었었죠. 근데 와서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일을 배우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이것도 한국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였죠. 크게 흥행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본 어떤 주제의 선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새 인턴 벤과 같은 사람 혹은 새 인턴 곽철용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계속 등장할 거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기업 최근 2년새의 경력 채용이 신입보다 2배나 높았다. 기업 수 397개가 응답을 했고요. 신규 채용 경력 직원이 65.5%입니다. 신입 직원이 34.5%밖에 안 돼요. 물론 여기에는 경력직이라고 했을 때 경력 10년, 20년이 아니라 3년, 4년도 다 포함되는 통계입니다만 탤런트뱅크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시니어 인력들을 소개해주는 플랫폼이죠. 여기 시작한 지가 벌써 한 5, 6년,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 탤런트뱅크에서 가장 평점이 높은 전문가 연령이 62세입니다. 62세예요. 학력 자격 정보를 보면 고등학교를 81년도에 졸업했어요. 88년도 2014년도에 석사까지 졸업하고 박사를 2016년도에 졸업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왔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연구 개발의 전문가, 프로젝트 컨설팅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채용할 때 풀타임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베이스로 채용을 해서 6개월 동안 일주일에 이틀씩, 일주일에 3일씩, 일주일에 하루씩 이렇게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잡코리아에도 들어가 보니까 8월 2일까지 위드인잡에서 채용을 하는데 울주군 현장 단순 업무 정규직 모임 중장년 우대 상여금 있어요. 법인 영업 및 정책 자금 컨설팅 경력자 중장년 우대 법인 영업하고 정책 자금 컨설팅 중장년 우대 모십니다. 온라인 및 CS 발주 관리 중장년 모십니다. 정보통신공사 프로젝트 경력직 중장년 게다가 시니어 모십니다. 2023년 8월 1일자
우리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느냐?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인 인구의 어떤 특성을 고려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자, 2030년이 되면요. 2030년이 되면 점점 2030년부터 2070년까지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총 노인 인구에서 해당 학력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고졸은 어느 정도 좀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게 돼 있고요. 점점점 이 전부터 시작해서 대졸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지금의 60세 이상, 지금의 60세 이상의 인구로 보면 과거에 어때요? 6, 70년대잖아요. 혹은 5, 60년대잖아요. 그때는 대학을 졸업한 비율이 많지 않았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80년대가 넘으면서 혹은 90년대 넘어오면서 대학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엄청나게 늘어났고 사실은 90년대 초반에 늘어난 대학들이 지금 이제 30년 넘긴 대학들 어렵다. 벚꽃 순서대로 문 닫는다.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만 어쨌든 대학들이 늘어났고 지금의 40, 50대를 상상해 보세요. 이대들은요 70% 이상 다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노인 인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가난하고 못 배우고 어렵고 이런 사회가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회 자체가. 그래서 점점 4, 5, 60대 앞으로는 70대 또 이 기대 수명이 지금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83세인데 기대 수명은 거의 100살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대학을 졸업한 젊고 마인드가 젊고 건강하고 학력도 높고 아주 동기부여되어 있고 건강한 이 3H로 무장한 파워 시니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지금 누구예요? 50대예요. 50대. 이 50대는요, 앞으로 지금 50대, 저도 지금 50대인데, 앞으로 30년 일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하시라고 말씀 안 드려도 워낙 모티베이티브 돼 있고요, 에듀케이티드 돼 있고, 헬스해요. 저도 건강해요.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만 아주 건강합니다. 감기도 잘 안 걸려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50대 되신 분들 80대까지 일하셔야 된다. 그러면 약간 좀 마음이 좀 어려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하시게 될걸요. 그냥 계시지를 못해요. 저도 20대 아들이 있습니다만 아들과 엊그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가족들이랑 이제 아내하고 아들하고 셋이서 딸은 지방에 가 있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아들 이야기했죠. 시험 공부하는 것도 있고 공부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갑자기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가지고 아빠에겐 꿈이 있다 이러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비즈니스가 사랑으로 변하는 것이다. 마치 제가 20대인 것처럼 20대 대학생인 것처럼 나에겐 꿈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아들한테 했어요.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아들 세대에서는 나이 50살 돼가지고 나에게는 꿈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질런지 여러분들 한번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장년층 채용 시 희망 연령대 10곳 중 4곳 50대 이상도 상관없다. 5인 이상 중소기업 238곳 조사를 했습니다. 벼룩시장에서 2019년도에 조사한 거니까 지금은 훨씬 더 높았을 거예요. 중장년 채용 시 희망 연령대 40대가 제일 많죠. 그런데 50대도 24.9%가 됩니다. 이유가 뭐냐? 숙련된 경험과 고경력자의 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직원들이 20대, 30대, 많아봤자 40대인데 50대 혹은 60대 입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자리를 어떻게 되지? 점심 먹으러 갈 때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게 급속도로 우리나라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이야기 오늘 후반부에 해드릴 거예요. 미국의 상황도 보면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쟁이 끝났고 전쟁 이후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지금 6, 7, 80년대 6, 7, 80살이 돼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태 좋은 시니어가 나왔다. 미국 기업들 중장년 채용 열풍 2023년 4월 8일자 조선일보 기사고요. 기사 그대로 읽을게요. 툭 하면 그만두는 세대. 요거는 큰 따옴표 붙였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쉽네요. 툭 하면 그만두는 세대라는 말이 있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고 고용시장 트렌드가 바뀐다. 기업들은 젊은 직원들의 잦은 퇴사와 이직, 근무 태만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증가했다라고 호소합니다. 조용한 사직, quiet quitting, MZ세대 요 이야기 이제는 우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네, 조선일보 기사였어요. 네, 기사였습니다. 네, 조선일보 주요 구독자가 30대 1리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데 기업들이 젊은 직원들의 잦은 퇴사와 이직, 근무 태만으로 생산 수명이 떨어진다 호소를 했는데 반면 중장년층 직원들은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 나와 비슷한 50대 직원을 채용해 봤더니 배우는 것은 조금 느리다 싶지만 손님들한테 친절하고 끈기 있어서 계속 같이 일할 생각이다. 같은 시급을 받는 60, 70대는 7시 출근이면 8시 50분까지 오고 맡은 일을 끝내야 퇴근하더라. 자, 이거 대한민국 이야기 아닙니다. 미국 이야기예요. 미국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거예요. 뉴욕의 한 미용실 원장님 이야기입니다. 20, 30대 계속 써봤는데 몇 달 못 가고 다 흩어졌는데 60, 70대 써봤더니 잘 참고 일도 열심히 하더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우리보다 조금 인구 통계학적으로 앞서간 곳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바로 오게 되어 있죠. 어, 2019년도에 표 리서치 자료를 보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다른 세대에서 볼 수 없는 비율로, 볼 수 없는 비율로 노동력이 머무르고 있다. 2018년 65세에서 72세 사이의 베이비 부머 세대의 29%가 일을 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에서 약 30%가 일을 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이걸 우리 경제활동 인구라고 그러잖아요. 이는 그들이 같은 나이였을 때 사일런트 세대의 21%와 그레이티스트 세대 19%의 노동시장 참여를 앞질렀다. 그러니까 요 세대 있죠, 요 세대. 여기 보세요. 그레이티스트 세대는 1979년, 그 다음에 사일런트 세대가 2000년, 베이비 부머 세대 2018년도. 54에서 72세 사이의 인구에 있어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훨씬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앞서 있잖아요. 퓨 리서치 조사는 미국의 통계 기관입니다. 미국도 이렇게 됐고, 일본은 어떻게 되냐? 가까운 나라. 우리 인구 통계의 미래를 본다면 가까운 나라 일본을 보면 됩니다. 거의 비슷한 인구 통계학적인 추세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노동력 공급 부족 전망을 보면 일본도 이민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이죠.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60세 이상 시니어 직원 귀한 몸입니다. 왜요? 2023년도에 노동력 공급 부족이 12만 명인데 뻔합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2040년이 되면 1100만 명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약 25%가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요, 그냥 이거 일본이라고 안 하고 한국이라고 하고 요거 바꾸면 거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추세가 어떻게 돼 있냐? 73세 판매원이 실적 상위 1%, 고객이 원하는 거 가장 잘 알죠? 이야기입니다. 2022년 매일경제 2월달 매일경제 가져왔는데 직원 10,000여 명에 달하는 노지마는 시니어 직원을 활용하여 유연하고 독특한 인력 제도를 가져왔다. 2020년 7월 정년 이후 80세까지 건강 등을 감안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임시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했다. 뭐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1년 단위로 계약을 2번 이상 하면 정기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아마 현행법 법률적인 상황도 변할 게 분명하고, 자, 73세 판매원인 사토 다다시, 전형적인 일본 사람 이름이죠. 백화점 최일선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의 6,000명의 판매 사원 중에서 72명 안에 드는 에이스 컨설턴트로 선정될 정도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72세 판매원이 6,000명 중에 72명, 0.1%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0.1% 안에. 0.1% 아니네요. 1%네요. 1%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토시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외울 정도로 고객을 파악하고 있다. 고령층은 아무래도 젊은 판매 사원보다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시니어 사원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에서요, 맥도날드하고 주유소 그리고 롯데리아 이런 데에서 60세 이상의 시니어 채용을 해서 홀 서비스를 보조하는 역할을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했었죠. 근데 지금 다 거의 사라졌거든요. 왜 그래요? 아니, 고객도 늙어야죠. 직원들이 60세 이상인데 고객들은 10대가 맥도날드에서 앉아있죠. 그리고 나갈 때 포장지 정리를 안 하고 나가죠. 그럼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치우죠. 그건 미안해서 다시 와서 치우죠. 문제는 뭐예요?
예, 그 매장에 다음에 안 간다는 게 문제죠. 예, 주유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연령에 대한 어떤 인식 때문에요. 서비스 받는다는 느낌 입장에서는 말은 못하고 조용히 안 가버리기 때문에 확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어때요? 예,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시니어 사원. 예, 고객도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고객도 나이가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든 고객들이 나이든 서비스 종사원에게 서비스를 받는 시대에 금방 오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2016년 지역별 고용조사 모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3,500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제주도를 제외한 20에서 70대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3,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입니다. 지은정 님이 조사를 했고요. 하나만 제가 가져왔는데 60세 이상에 대한 인식이에요. 인식. 그래서 보면 가장 높은 쪽이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됩니다. 평균값도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높은 게 뭐냐면 75.3%가 노인은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자, 맨 위에 노인들은 능력이 떨어지므로 단순한 일을 하는 게 좋다 61.4%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인은 실력보다 나이, 경력, 지위 등 권위를 내세우려고 한다. 사실은 권위란 단어는 여기다 쓰면 안 되는 거고, 예, 실력보다 나이, 경력, 직위를 내세우는 것을 우리는 권위라고 안 하고 꼰대라고 부릅니다. 권위라고 하는 단어는, 예, 중요한 단어죠. 네. 노인은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58.3%. 노인이 된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68.7%. 노인은 자기 나름의 삶의 방식을 고집함으로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 69.3%. 대부분의 경우 60% 이상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연령주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연령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3,500명 같은 조사인 거고요. 한국 노인 인력 개발원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노인도 잘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67% 정도 됩니다. 경제적 생산성이 낮다? 그렇다가 43%, 아니다가 23%, 보통이다. 조금 뭐랄까요? 인식이 조금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 느끼세요? 보수 성향이 강하다. 76.3%. 연령별 근로자가 뽑은 노인 기준 연령을 보면 보세요. 20대가 67.7세, 68세, 69세인데 60대로 가면 60대는 어디부터가 노인입니까? 70.2세예요. 70.2세. 나는 노인 아니에요. 나는 노인 아닙니다. 69세 할아버지가 언제부터 노인입니까? 70살부터가 노인이지. 뭐 이렇게 됩니다. 70대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이 노인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시각과 관점, 이런 것들, 사실 뭐 최근에 모 정당의 혁신위원장이 노인에 관련된 이야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앞뒤로 좀 더 들어봤는데 뭐 그런 취지는 아닌 게 분명해요. 그래도 이제 우리는 정치인들이 어떤 예시를 들 때 그 큰 따옴표 쳐서 문제가 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어제 신문과 뉴스에 좀 나오던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원래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을 때 그렇다 그러면 또 그렇다고 몰려가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현재 민감하다. 왜 그러냐? 자, 저 칠판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연령 규범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연령 규범이 강하죠. 그러나 지금은 역할 중심의 규범으로 아주 빠르게 이동해 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연령 규범이 강한 나라에서는 내가 형이네, 만나서 이렇게 민증 까는 거죠. 마음의 민증을 까가지고 몇 년생 이렇게, 그래요? 그럼 내 형이네. 아이고, 내가 형이 네부터 이제 반말이 나오는 거죠. 그럼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역할이 딱 나눠져가지고 그냥 이게 뭐 긍정적인 면도 있죠. 역할이 정확하게 나누고 뭐 이렇게 그냥 일사불란함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역할 규범은 뭐예요? 내가 형이네가 아니라 책임자시군요. 책임자시군요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팀에서 누가 책임자예요? 그러세요. 자, 나 좀 봅시다. 이게 뭐예요? 영화의 한 장면에 종종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형이네 하면 존대와 하대가 있죠. 존대하고 했습니까? 뭐 했어? 이렇게 존칭이 결정돼요. 형님 동생이 있어요.
예, 참고로 언니 있습니다. 언니 셉니다. 언니 훨씬 세요. 그 다음에 나이가 중요하죠. 나이와 비슷한 단어가 경험, 직급입니다. 직급. 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역할 규범이 센, 역할 규범이 중요한 경우에는 지금 변화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어를 쓰죠. 평어가 뭡니까? 요체죠. 최근에 모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 사이에 상호 간에 반말하는 것들 이렇게 있잖아. 교수님한테도 교수 뭐뭐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 뭐뭐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거 늘어나고 있죠. 네이밍이 중요합니다. 평어를 쓰거나 뭐뭐님 하시거나 매니저 하거나 혹은 무슨 프로, 우리나라 S그룹에서 프로라는 단어 쓰죠. 혹은 뭐 저희처럼 닉네임을 부르기도 하죠. 뭐 주로 닉네임 하면 영어 이름 하죠. 그래서 제가 로빈 코치예요. 여러분만 저를 로빈 코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가인드 컨설팅 그룹에 입사하는 모든 저희 직원 동료들도 저에게 로빈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입사했을 때 적응 못 해가지고 처음 입사하면 로빈께서 뭐 이렇게 해요. 그 존칭 부사가 있잖아요. 로빈께서 이렇게 하는데 깨서 하지 말아라. 로빈이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알려주면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도 이제 적응하고 조금만 지나면 로빈 일로 와보세요도 뭐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로빈 일로 와보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른바 R&R이죠. Role and Responsibility, 역할과 책임. 기본적으로 연령 규범이 강한 곳에 있어서는 역할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에 능동적이지 못한 겁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하는 일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조직에 있어서는 사실은 연령 규범이 강한 곳이 강점을 발휘를 하죠. 그러나 변화가 많은 곳에서 일하는 환경에서는 연령 규범이 강하면 변화 친화적이지 못합니다. 안정 친화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중요할 때는 역할 규범으로 이동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연령 규범이 워낙 강한 조직에 있어서는 이쪽으로 못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70년, 60대, 70대 이쪽이 연령 규범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지금 40, 50대 이른바 마케팅 쪽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뉴40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뉴40, 새로운 40대들은요. 연령 규범이 강하지 않습니다. 역할 규범이 강해요. 이 세대들부터는 이른바 스티브 잡스가 추구했던 DRI, Directly Responsible Individual, 어떤 일에 책임과 권한, 그것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실행도 자기가 하고 책임도 자기가 지고 의사결정도 자기가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했던 DRI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나라의 역할 규범 사회로 이동하면서 등장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저는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DRI 사회로 넘어가게 될 것을 거의 확신합니다. 누가 직급이 높고 누가 나이가 많고 누가 경력이 많느냐 사회에서 누가 이 일에 책임을 맡았느냐 사회로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했던 DRI는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의사결정의 주체와 실행의 주체와 책임의 주체가 의사결정, 실행, 책임의 주체가 점점 일치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개인도 전문성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나의 일과 시간도 드러내고 서로 피드백도 주고받는 역할 규범 중심의 조직으로 이동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드디어 실력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실력이 없는데 직급이나 경력에 묻혀가던 사회도 끝났고 실력이 있는데 직급이나 경력이나 나이 때문에 묻혀서 내가 낸 성과, 내 선배, 내 형님 혹은 우리 팀장님에게 뺏기는 사회도 거의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요? 지금은 디지털 전환 사회가 됐고 지금은 애자일 사회가 됐기 때문에 누군가가 뭔가 잘했으면요 안 드러나지가 않아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굳이 말 안 하고 팀장이 찍어 눌러도 다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디지털看板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협업 툴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뭐 하고 있다는 거, 누가 성과를 내고 있고 누가 성과 못 내고 있다는 거 다 합니다. 다 알아요. 그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실력 있는데 묻혀가는 거, 실력 없는데 얹혀가는 거, 그거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영자 여러분, DRI 관점에서 DRI 좀 검색하시면 좀 나오고요. 제가 따로 한번 요거는 제가
MBA 때, 월간 MBA 때 한번 다루려고 맘먹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이 부동의 전 세계 최고의 시가총액 1등의 왕국을 이루어낸 이면에는 저는 거의 확실합니다. DRI 문화가 있었던 거죠. 철저하게 실력주의를 갖추고 나아간 거죠. IMF 이전에 우리나라가 30대 기업 중에서 IMF 때문에 15개 기업이 이제 망했잖아요. 역사 속에서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뭐 그런 삼보 못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데들 망했는데 지금 그 IMF 이전의 30대 기업 중에서 지금까지도 부동의 1등을 달리고 있는 회사, 그렇죠. S그룹이잖아요. 그 S그룹이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데 있어서 핵심이 뭐였냐? 철저한 실력주의였어요. 연공서열주의, 인맥주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아주 경쟁을 시켜서, 당대의 이야기입니다. 당대에 아주 경쟁을 시켜서 정말 성과 좋은 사람 승진시키고 또 경쟁해서 성과 좋은 사람 승진시키고, 물론 이 아주 치열한 경쟁과 관리에 이펙트, 사이드 이펙트가 있었습니다만 시대적 소명이라는 게 있죠. 그때는 그렇게 해서 지금의 부동의 1위 회사, 대한민국에서 1위 회사가 되었죠. 2위랑도 격차가 아주 많은 1위 회사가 되었죠. 정부에서도 시니어 인턴십 사원 지원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이란 60세 이상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60세, 만 60세, 이제는 그냥 60세죠.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자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있고요. 1인당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세대 통합형 장기 취업 지원형이 있습니다. 채용 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 원, 장기 취업 유지 1인당 최대 280만 원.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노인 인구를 지금 채용해라. 40대, 50대가 채용해라. 그 관점도 물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조직 내에, 우리 조직 내의 규범이 지나치게 연령 규범화되어 있다면 역할 규범 쪽으로 이동을 해놔야 경우에 따라서는 20대도 잘 적응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거고요. 60대도 잘 적응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의 능동적인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경영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당 갔을 때 냅킨 깔고 숟가락 젓가락 놓는 거, 경영자가 가까이 있으면 그 역할인 거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의 역할이잖아요. 그거 먼저 하셔야 돼요. 어디 이렇게 휴게실 들어갔어요. 커피를 누군가 가져와야 돼요. 앉아있어, 내가 가져올게. 요거 하셔야 됩니다. 요거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내에서 표현할 때, 언어를 쓰실 때 경영자가 직원들에게 반존대를 쓰게 되면, 그리고 직원은 경영자에게 반존대 못 하잖아요. 존칭하게 되잖아요. 상호 간의 존칭 언어를 써야 이런 문화가 조직 내에서 언어적인 문화, 행동적인 문화, 상석, 하석, 상대, 하대, 존대, 비존대, 이런 개념들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사실 오랫동안이라 해봤자 임진왜란 이후거든요. 임진왜란 전 사회와 임진왜란 후 사회는 정말 뭐 조선, 전기조선, 후기조선 굉장히 다른 사회인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존대하고 비존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의 일본 아닙니다. 지금의 일본 또 오해한다고 하실 것 같으니까. 지금의 일본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막부시대 때 이야기인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전통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전통에 관련된 상당 부분 다 임진왜란 이후 거였다.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이 한반도의 전통이다.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긴 전통 오래 가봤자 300~400년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바꾸는 거 주저함 없이 바꿔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희 구성원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가능하면 뭐 이렇게 똑같이 했습니까? 채 쓰려고 노력합니다. 가끔 제가 반존대 할 때도 있긴 있죠. 그냥 했어? 할 때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없습니까? 저도 잘 인식을 못하는데, 아무튼 상호 평칭 쓰는 거, 상호 존칭 혹은 상호 평칭 쓰는 거, 그다음에 호칭 문화에 있어서 뒤에 직급으로 부르지 않는 거, 그리고 어떤 공간에 갔을 때 이른바 직장 예절이라는 이름으로 막 이렇게 연령 구별이 강화되는 거, 이런 거 조금 해체하셔야 20대와 60대가 20대 팀장에 60대 팀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아주 실력 있고 건강하고 동기부여되고 서번트 마인드도 있고, 그런 인력들을 회사 내에서 즐겁게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영화 인턴에 나온 대사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제가 요거를 뽑고 싶었어요.
근데 딱 요걸 뽑아줬어요. 예. 영어로는 읽지 않겠습니다. 밑줄만 치겠습니다. 제 발음이. 네. 경험은 나이 들지 않는다. 경험은 결코 아웃 오브 패션이 아니다. 시대에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경험은 나이 들지 않아요. 경험은 결코 구닥다리가 아닙니다. 인 겁니다. 맞죠? 이 맞잖아요. 이 인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연령 규범에서 역할 규범으로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거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가인즈 TV에 오픈된 오늘 관련된 이야기 있습니다. DRI 여기 오픈해 놨어요. 그리고 조직의 자율성 책임 문화 오픈해 드렸고, 초고령 사회와 국민연금 개혁 관련돼서 제가 오픈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유튜브는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이해는 되지만 적용하기에는 또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인즈 캠퍼스에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여기에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적용점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즈 캠퍼스는 영상과 자료를 무제한으로 구독할 수 있는 별도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어제부터네요.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이 1, 2, 3, 4, 4일 동안 여름 휴가 맞이 베스트 자료 무료 공개했습니다. 저희 마케팅팀에서 줬고요. 여름 휴가 전후에서 필요한 양식이 업무 인계인수서, 월간 업무 리스트, 회의록, 주간 피드백 양식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저희가요 언더백 기업들, 사실은 언더백이라고 하지만은 30인 이하가 우리나라 제일 많거든요. 그분들이 뭘 가장 힘들어하고 경영 실력에 뭐가 좌우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지금 여러분 필요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휴가 다녀와서 바로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간 업무 리스트까지 8월 2일자 오늘이네요. 오늘 이것까지 공개해 드렸네요.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고요.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따로 모아드렸으니까 전체 다운로드 누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양식들 100%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원들한테 알려주시고 경영자의 아이디 이렇게 이렇게 어려우시면 공유하셔서 디바이스 몇 개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약간 갑집을 하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한 달에 19,000원이니까 책 한 권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이 정도는 갑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저희가 가격 정책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진행될 8월 MBA 안내해 드려야겠습니다. 10권의 전략 필독서와 함께하는 경영자의 여름나기 하겠습니다. 이 접니다. 저 아니라고 자꾸 하시는데 저 맞습니다. 모델 데리고 왔다고 하시는데 모델이 맞죠? 저희 직원 동료들입니다. 저희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여름휴가 즐기시라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 그리고 톰 피터스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전략 기초. 화요일에는 프로필 레슨,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 수요일에는 블루오션 전략, 디커플링 전략, 차별화 전략 이야기할 거고요. 목요일에는 가격 전략입니다. 프라이싱과 코스터베이션 2권의 책 제가 요약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전략적 사고 방법론, 기업 경영과 전략적 사고, 아메바 경영 이렇게 서머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인즈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즈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